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 해군의 전반적인 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다음 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해군의 편제, 그리고 마지막 편으로는 일본 제국 해군 연합함대와 미해군의 태평양 함대의 편제를 비교해보고자 하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당시 일본 제국 해군의 전반적인 명령체계 및 편제 단위부터 살펴봅시다. 최고 통수기관은 잘 아시는 대로 대본령이었으며 그 아래로는 육군의 경우 참모본부가, 해군의 경우 군령부가 서로 독립적으로 각 군종에 대한 군령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군정권 역시 육군성과 해군성이 따로 행사했죠. 이런 독립적인 지휘체계는 육군과 해군의 극심한 대립을 야기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최고 통수기관인 대본령에서 이를 잘 조율했다면 문제가 덜했겠지만 정작 대본령의 수장인 천황부터가 확고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지 않아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군령부는 휘하의 해군구 단위로 나뉘어진 여러 주둔 병력의 집합체를 비롯해 복수함대의 통합체인 연합함대와 진화방면함대를 두었습니다. 해군구는 일본 제국 해군이 본토 및 주요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지정한 행정적 지역 단위입니다. 병력 모집, 훈련, 보급, 군항 운영 등 행정적 역할과 더불어 지역 방어를 수행했죠. 각 해군구마다 군항을 마련했고 그리고 각 군항마다 해군구를 관할하는 진수부를 두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현대 해상자위대 행정구역입니다만 2차 대전 당시의 해군구와 위치가 거의 겹치는 관계로 참고자료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제1해군구의 주요 군항은 요코스카 군항이었으며 관할 진수부도 요코스카에 위치했습니다. 오미나토 구역은 당시 진수부보다 한 체급 낮은 요항부였으며 역시 제1해군구 관할이었습니다. 제2해군구의 주요 군항 및 관할 진수부는 구례에 위치했습니다. 제3해군구의 주요 군항 및 관할 진수부는 사세보에 위치했습니다. 제4해군구의 경우는 마이즈로의 군항과 진수부가 위치했습니다. 각 진수부에는 군항을 중심으로 해역 방위 및 훈련을 위한 구축함, 해방함, 잠수함, 소해함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전대와 마찬가지로 방위 및 훈련을 위한 해군항공대가 배치됐습니다. 이외에도 기지 경비를 위한 육상 전투병력과 통신 업무를 위한 해군통신대 등이 주둔했고요.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함대의 편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기는 이제 막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무렵, 즉 1941년 12월 초로 잡겠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 해군의 대표적인 함대 집단에는 이전에 말씀드렸듯 크게 연합함대와 진화방면함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둘 다 군령부의 직접 지휘를 받는 편제상 동격 단위이지만 주력 전투함의 절대 다수는 연합함대 아래 속했기 때문에 위상은 연합함대가 훨씬 높았습니다. 진화방면함대는 주로 중국 연안의 해상 통제와 해상 보급로 보호, 육군 작전 지원 등에 치중했기 때문에 연안해군의 성격을 띱니다. 예로 양쯔강 유역에서 활동한 진화방면함대 소속 제1견지함대의 편제는 화면과 같았습니다. 한커우 방면 특별근거지대는 중국 우한 한커우에 위치한 해군기지 수비병력이 포함되며 이외 양쯔강 전대 아래 수십 척의 포함 및 정찰정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함대기함은 하시다테급 포함 우지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망의 연합함대입니다. 전함, 항공모함을 필두로 다수의 주력함들이 포진해 있었으며 대양해군의 성격을 띱니다. 사실상 일본 제국 해군 이퀄 연합함대로 봐도 딱히 문제가 없을 정도죠. 연합함대의 최고 지휘권자는 연합함대 사령장관이었으며 제일 유명한 인물로는 러일전쟁 당시 스시마이전을 승리로 이끈 도고 헤이아치로, 그리고 역시나 2차 대전 당시 일본 해군 측임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있습니다. 연합함대는 그 거대한 규모만큼 제국 해군 내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고수했는데 이것이 나중 가서는 문제가 됩니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연합함대는 기존 주력 함대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설명한 기지항공대, 진수부까지 지휘하에 두게 되었고 지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 나머지 그 권위가 원칙적으로 연합함대의 상급기관인 군령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당연히 이는 지휘체계의 혼선을 일으켜서 연합함대가 군령부의 전략이나 명령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더 나아가서 군령부가 군령을 내릴 때 연합함대 사령장관과 협의를 거친 다음에야 군령을 내릴 수 있는 황당한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진주만 공습 당시 연합함대 휘하에는 연합함대 사령부 직할 부대를 비롯하여 다수의 함대, 그리고 해군항공부대가 속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이 모든 편제를 살펴보기보다는
특히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령부 직할부대, 제1함대, 제1항공함대 순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연합함대 사령부 직할부대의 편제입니다. 최신의 전함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지원함들이 속해 있는 곳이죠. 제1전대에는 전함 나가토와 무츠가 편성되어 있었으며 당시 연합함대 기함은 나가토였습니다. 참고로 세계 최대의 전함 야마토는 12월 중순쯤 취역하며 또한 야마토가 연합함대 기함의 지위에 오르는 때는 훨씬 뒤입니다. 제24전대는 특설순양함으로 구성됐는데 여기서 특설함이란 징발한 상선을 군사용으로 개조한 함선들을 말합니다. 땜빵용이죠. 제11항공전대에는 일반적인 항공모함이 아니라 수상기모함들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수상기모함의 상당수는 항공모함으로 개장되기도 합니다. 잠수전대는 주로 항로 차단, 기습 내격 등의 임무에 종사했으며 보통 전대기함으로 경순양함을 두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지휘 능력이 부족한 잠수함들을 대신해 전대를 지휘했으며 적절한 화력과 빠른 속도 덕분에 작전 중인 아군 잠수함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엄호하는 역할에도 경순양함이 제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들에 대한 수리 및 보급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잠수함모함 또한 편성되었습니다. 잠수함들은 보통 3척씩 잠수대 하나를 이루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외에는 함대의 전투함들을 지원해 줄 다양한 비전투 함선과 함대 통신을 위한 연합통신대가 있었습니다. 예시로 움직이는 공장이나 다름없는 공작함의 역할은 당연 아군 군함에 대한 응급수리였으며 독일제 최신 공작 기계를 들인 공작함 아카시의 경우 연합함대 평시 연간 수리량의 약 40%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어찌 보면 일개 전투함보다 더 중요한 함선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1함대의 편제입니다. 전함을 주력으로 한 소위 결전함대이지만 정작 항공기가 급부상함에 따라 전쟁 기간 내내 활약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제2전대에는 2세급 전함과 후소급 전함이 속했습니다. 특히 2세급 전함은 후일 항공전함으로 마개조되는 물건으로 나름 인지도가 있죠. 항모가 필요한데 항모를 새로 건조할 여유가 없어 탄생한 혼종이었습니다. 제3전대에는 공고급 전함들이 속했습니다. 몇 차례 개장을 하긴 했지만 이들은 태생이 전함보다 한 체급 낮은 순양 전함임과 동시에 구식 전함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역설적이게도 후방에서 머무른 다른 전함보다 우선적으로 전장에 투입되었으며 그만큼 상대적으로 활약할 기회가 더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6전대입니다. 전부 중순양함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전부 수훈함에 속합니다. 미 해군 역사상 최악의 해전이라 불리는 사보섬 해전에서 활약한 일본 측 전력의 주축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제9전대는 중내장함이라는 독특한 함선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뢰로 도배한 순양함들인데요. 항공기가 전장의 주역이 되자 이들은 존재의 의의가 사라집니다. 어뢰 발사건만 잔뜩 도배한 이들이 항공기에 포착되는 순간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수레전대는 당시 일본 제국 해군만의 독특한 편제였습니다. 기뢰, 어뢰 등을 이용한 수레전을 목적으로 한 부대인데요. 요지는 적 함대를 야간전으로 끌어들여 일본 해군의 자랑인 산수어뢰로 승부를 보는 것에 있습니다. 때문에 전대기함인 경순양함을 필두로 구축돼야 한 모든 구축함들이 기본적으로 어뢰를 장비했습니다. 여기서 전대기함인 경순양함의 경우 단순 지휘 역할에만 중점을 둔 게 아니라 가장 선두에 서서 휘하의 구축함들을 이끌고 돌진한 다음 구축함들을 대신해 적의 시선을 끄는 탱킹 역할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휘하 구축대들이 일제 외격을 가해 적 함대를 무력화한다는 구상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어쨌든 이들 역시 항공기와 레이더의 발전으로 설 자리를 잃는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애초에 미 해군이 이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도 않았고요. 제3항공전대는 함대의 항공 호위를 제공해줄 경항모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특히 호슈의 경우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으로 설계되고 취역한 항공모함으로서 역사가 깊으며 무려 종전까지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남은 행운함에 속합니다. 물론 함생의 대부분을 호위항 공모함 혹은 연습항 공모함으로 보냈기 때문에 가능할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제2항공함대입니다. 이 부대가 바로 진주만 공습을 위해 동원된 항모기동 부대의 주축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 제국 해군에게 있어서 수상함 항공대의 총본산이기도 한 이 부대는 당대 세계 최강의 항모기동 부대로 평해도 손색이 없죠. 제1항공함대 휘하 항공전대의 기본적인 구조는 항모 한 쌍에 해당 항모들에 대한 호위 및 불시착기 구조 등의 임무를 위한 소수의 구축함들로 편성된 구축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항모에는 항모 고유의 해군 항공대가 함께했습니다. 항공대 구성은 각 함형마다 달랐으나 보통 18에서 21기의 영식 함상전투기,
18기에서 많으면 27기의 99식 함상 폭격기, 그리고 비슷한 규모의 97식 함상 공격기로 구성됐습니다. 참고로 제1항공함대 소속 정규항 공모함 아카기, 가가, 히류, 수류는 전부 미드웨이 해전에서 침몰합니다. 편제로만 봐도 거의 함대 하나가 괴멸하는 급의 엄청난 손실이었던 것이죠. 당연히도 일본 제국 해군은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했으며 이는 일본 제국 육군의 흑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편제는 일본 제국 해군의 육상 전투병력에 해당하는 해군 육전대입니다. 종류로는 점령지 방위 및 치안 유지를 위한 경비대, 해군기지의 방공을 위한 방공대, 해군기지의 방위 및 운영을 위한 근거지대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 해병과 가장 가까운 형태로는 특별육전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정말로 장기간 육상 전투를 상정한 부대들입니다. 이들 각 부대는 보통 대대에서 연대급 규모였으며 소총병은 물론이고 자체적인 포병, 대공포, 공병도 보유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부대는 아예 공수부대로 편제되기도 했죠. 이들이 사용한 주요 화기는 육군과 공통이었으나 해군 자체적으로 개조한 경우도 많았고 93식 장갑차 가치의 아예 해군 독자 개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진행될수록 이들의 해군 내 지분은 더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어차피 대부분의 함정을 상실한 터라 휘하 수병들을 육전대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전 시에는 그 수가 대략 10만 명에 달할 정도였죠. 이것을 끝으로 일본 제국 해군의 전반적인 편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일본 제국 해군을 다루었으니 역시나 미해군도 다뤄야겠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